나는 대학 시절 낡은 자취방에서 살고 있었다. 그 집은 오래된 5층짜리 건물의 맨 꼭대기 층에 위치해 있었다. 방세가 저렴한 것 이외에는 별다른 이점이 없는 곳이었지만 학생 신분으로는 더 바랄 것이 없었기에 큰 불만 없이 지내고 있었다. 처음 이사 온 날부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긴 했다. 방에 들어설 때면 항상 등 뒤로 한기가 스쳐 지나가는 듯했고, 불을 껐다가 다시 켤 때쯤이면 방 안의 기운이 미묘하게 뒤틀려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러나 이사로 인한 피로감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스트레스 때문일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며칠 후 늦은 밤 과제를 하느라 잠들지 못하고 있을 때였다. 창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바람 소리나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가 아닌 어딘가에서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웅얼거리는 소리였다. 창문을 열고 내다봤지만 흔들리는 나무들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며 닫힌 창문을 서둘러 걸어 잠갔다. 이상한 기운은 점점 더 빈번하게 느껴졌다. 방의 구석에서 누군가 나를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 어둠 속에서 계속해서 들리지 않는 발자국 소리, 도저히 집중할 수가 없었다. 결국 나는 친구에게 털어놓기로 했다. 그녀는 내 이야기를 듣고는 뭔가를 생각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리고 했다. 혹시 그 건물 얘기 들어본 적 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이어갔다. 거기서 무슨 사건이 있었다고 하던데 예전 살던 사람이 뭔가를 봤대. 그 후로 갑자기 이사를 갔다더라고.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후로 내 자취방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다. 방 안 곳곳에서 나는 있어서는 안 될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굴뚝같이 올라오는 한숨 소리, 몇 걸음 앞에서 나는 탁한 발자국, 결국 난 수면을 제대로 취할 수 없게 되었다. 환청인지 모르겠으나 밤이면 밤마다 내 귓가에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나와 함께 그 소리는 점점 더 내게 가까이 다가오는 듯했고 나는 견딜 수가 없었다. 어느 날은 새벽녘에 잠에서 깨어났는데 방 안 곳곳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 있는 걸 발견했다. 책상이 뒤집혀 있었고 그 위에 있는 물건들이 바닥에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창문은 바람 한 점 없이 덜컹이고 있었고 벽에는 어딘가 이상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손으로 써내려간 듯한 희미한 글씨, 그것은 도와줘 라고 읽혔다. 나는 즉시 방에서 나왔다. 그리고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다행히도 며칠 후 부모님의 도움으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 자취방은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른다. 그 후로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그 방의 창문 아래에서 나를 불러대던 낮은 목소리를 잊을 수가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그 방에 살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전율이 일곤 한다. 부디 그곳에 사는 사람이 그 정체 모를 존재로부터 무사하기를 기원할 뿐이다. 두 번째 이야기, 아직도 그날 밤을 생각하면 소름이 돋는다. 친한 친구들과 함께 여름방학을 맞아 산속으로 캠핑을 떠났다. 우리는 매년 새로운 곳을 찾아다니며 캠핑을 즐기는 모임을 가지고 있었고 그 해에는 교외에 있는 깊은 산을 목표로 삼았다. 그곳은 사람의 손이 많이 닿지 않은 미지의 지역으로 으스스하지만 매력적인 곳이었다. 캠핑은 늘 그렇듯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친구들은 각자의 장비를 준비했고 나는 지도와 나침반을 챙겼다. 도심에서 벗어나 차로 몇 시간을 달려 숲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후였다. 숲속에는 전에 경험했던 적이 없는 신비로운 분위기가 감돌았다.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햇빛이 바닥에 얼룩덜룩한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다. 예정된 캠핑 장소에 도착해 텐트를 설치하고 우리는 주변을 탐험하기로 했다. 숲은 깊고 울창했다. 나무는 너무나도 높고 나뭇가지들이 서로 얽혀 있어서 하늘이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저녁이 될 때까지 숲을 둘러보며 자연의 소리를 즐겼다. 한참을 걷다가 우리는 우연히 오래된 오솔길을 발견했다. 이 거대한 숲에 숨어있는 비밀을 발견한 듯한 기분에 들떠서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 보기로 했다. 오솔길은 점점 더 좁아졌고 양옆으로 자란 풀과 덩굴이 어깨를 스치기 시작했다. 그렇게 한참을 걷다가 갑자기 눈앞에 낡고 허름한 집이 나타났다. 그 집은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마당 한가운데 덩그러니 서 있었다. 이미 오래전에 버려진 듯 창문은 산산조각난 상태였고 벽에는 이끼가 가득 끼어 있었다. 친구 중 한 명이 호기심에 문을 열어보자고 제안했다. 살짝 주저했지만 우리 모두 무언의 동의라도 한 듯 그의 뒤를 따랐다. 집안은 생각보다 넓었지만 모든 것이 마치 시간을 멈춘 듯 고요했다. 방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고 벽지에서는 담쟁이 넝쿨이 자랐다. 우리는 핸드폰 플래시를 비추며 집안 구석구석을 구경했다. 그러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한 방의 구석에 작은 나무 상자가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주변 공간에는 먼지가 하나도 없었다. 마치 누군가 오늘 아침에라도 방금 그곳을 청소한 듯한 느낌이 들었다. 불길한 기운이 우리를 감싸기 시작했지만 호기심이 더욱 컸다. 결국 우리는 그 나무 상자를 열었다. 그러나 상자 안에는 그저 낡은 일기장 하나만이 존재했다. 일기장에는 알아볼 수 없는 글씨로 무언가가 적혀 있었고 그것은 영어도 한글도 아닌 언어 같았다.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쳐보던 우리는 갑작스레 쿵 하는 소리에 몸을 흠칫했다. 소리는 집의 어딘가에서 들린 듯 했지만 불확실했다. 우리끼리 놀랐다는 듯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다가 얼른 집을 나가자는 결론을 내렸다. 바깥은 이미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다. 조용히 집을 빠져나온 우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서둘러 오솔길을 되돌아갔다. 이상하게도 길은 아까보다 더 길게 느껴졌고
숲속은 적막했다. 아무 일 없이 돌아와 텐트에 도착했지만 다들 묘한 불안감을 지울 수가 없었다. 그날 밤 우리는 공동으로 모닥불을 피우고 괜히 서로의 안전을 확인하며 농담을 주고받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집요한 두려움이 맴돌았다. 캠핑의 마지막 날, 우리는 다시 그 오솔길 근처로 간 적이 없다. 그저 먼 발치에서 그쪽 방향을 일기 쳐다볼 뿐이었다. 마치 그곳에서 무언가가 우리를 또다시 불러낼까 두려운 듯이 말이다. 시간이 지나고 도심으로 돌아왔지만 그 집과 일기장의 기억은 종종 나를 따라왔다. 한 친구는 그날 일기장에 적힌 내용을 꿈에서 본 적이 있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혼자 공포를 떨치려고 애썼다. 그리고 지금도 그 숲과 집에 대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해주면 그때마다 등골이 오싹해지곤 한다. 결국 우리는 그 집에 대해서 더 알아보지 못했다. 그저 인터넷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보며 신기하게도 안도가 되기도 했지만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였는지는 영원히 미스터리로 남을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면 년 전 여름, 무더위가 절정을 이루던 8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강원도의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던 나는 방학을 맞아 지루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고 젊은 사람들은 도시로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여름 내내 마을은 낯설 만큼 조용했습니다. 마을은 깊은 산속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마을 끝에는 오랜 세월 동안 누구도 가보지 않은 폐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집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귀신의 집이라고 불리며 괴담이 무성했습니다. 사람들은 밤이 되면 그 주변을 지나다니지 않았고 어린아이들은 엄마에게 그 집 근처에 가지 말라는 경고를 듣곤 했습니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그 집에 대한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지만 겁이 많은 성격이라 차마 발을 들여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친구인 재훈이가 그 집을 함께 가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재훈이는 나와 달리 대담한 성격이었고 흔히 말하던 그 귀신 이야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호기심에 못 이겨 결국 나는 재훈이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기 시작할 때쯤 손전등을 들고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가까워질수록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로 내색하지 않고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해가는 소문처럼 음산한 느낌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무너지기 직전인 듯 이곳저곳이 불안정해 보였고 문은 녹슬어 있어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우리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차가운 기운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손전등으로 비춰본 내부는 황폐했고 바닥에는 먼지가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방을 하나하나 둘러보던 중 우리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발견했습니다. 재훈이는 주저하지 않고 먼저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꺼림칙한 느낌을 떨쳐버리려 했으며 그를 따라갔습니다. 2층은 훨씬 더 음울했습니다. 방 안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우리는 한 방 한 방 신중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러던 중 마지막 방에 들어섰을 때 우리는 그곳에 방치된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놀라운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일기장은 마을에 살았던 한 소녀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지만 날이 갈수록 소리는 점점 더 명확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소리의 원인이 자신의 상상이라고 믿으려 했지만 몸이 마치 이끌리듯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기록은 이상하게도 불규칙적인 글씨로 뭔가 급하게 쓴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 페이지에는 도망쳐야 해. 그들이 온다. 라는 짧은 문장만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문장을 읽은 순간 강한 소름이 올라왔습니다. 그때 갑자기 주변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방 안으로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며 놀란 눈빛을 교환했고 그 즉시 일기장을 두고 황급히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온 우리는 숨을 헐떡이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원래처럼 고요했지만 그날 이후로 우리는 그 집 근처에 가는 것을 피했습니다. 그 일기는 대체 누구의 것이었으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이 이야기는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다시는 그 집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끔 여름밤이면 그 집 방향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를 떠올리며 재훈이와 함께했던 그날의 모험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는 물론 나에게도 오래도록 남을 공포의 기억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